자, 오토캐드 프로그램 실행시켜 보세요. 자, 초기 화면에서 보면은 왼쪽에 템플릿이라고 하는 그리기 시작하기 위해서 템플릿이라고 하는 항목이 보이죠? 자, 템플릿은 우리 지난 시간에 템플릿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었죠. 자, 이렇게 템플릿이 있고요. 자, 근데 여기서는 그냥 그리기 시작을 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 있는 모형 그리고 배치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번 시간에는 여기 있는 명령행 있죠? 명령행. 자, 명령행이 있는데, 자, 여기 캐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상당히 똑똑한 놈이라 얘가 저랑 대화를 해요. 응? 한번 볼까요? 제가 선을 그린다라고 여기를 딱 클릭을 해주면 여기서 첫 번째 점 지정, 여기 밑에 보이는 그 명령행에서 라인 첫 번째 점 지정. 자,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금 어떻게 했나요? 여기 있는 선이라고 하는 아이콘을 클릭했죠. 첫 번째로 클릭했어요. 그랬더니 이 프로그램이 생각하기에 여기 이 사용자가 선을 그리려고 하는구나. 근데 캐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이 넓은 이 공간 안에서 어디에서 선을 그릴 건지 제 의도까지는 이 캐드 프로그램이 모르잖아요. 얘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라인 첫 번째 점 지정 어디서부터 그리실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그리실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저는 여기를 이제 딱 클릭해요. 자, 이렇게 여기를 클릭하죠. 클릭했어요. 그랬더니 다음 점 지정 또는 명령 취소 U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얘가 저한테 첫 번째 점 어디서 그리실 거예요? 물어봤죠. 그래서 저는 여기를 클릭해서 여기서 시작할 거야? 얘한테 알려준 거예요. 그럼 얘는 또 어떻게 하나요? 여기서 시작하는 건 알았어요. 그럼 이제 어디까지 그릴 거지? 그것도 궁금하겠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저한테 다음 점 지정하라고. 자,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지정할 거야. 그랬더니 얘가 또 내가 지금 여기 다음 점은 여기까지 지정을 했더니 이 캐드라는 프로그램이 또 궁금한 거예요. 여기서 다음 점으로 또 다른 데로 갈 건지 아니면 여기서 명령을 종료할 건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또 물어보죠. 자, 그래서 저는 여기서 명령을 종료할 거야. 자, 이렇게 그냥 엔터를 쳤더니 선이 그려졌네요. 자, 이렇게 대화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명령행에다가 자, 여기다가 어제 과식했어. 그러면은 얘가 못 알아들어요. 알 수 없는 명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만 듣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얘가 한글판이긴 하지만 자,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얘 못 알아들어요. 한글은 못 알아들어. 라인 L-I-N-E 라인. 자, 이렇게 입력을 해야만 얘가 알아들어요.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선 아이콘을 클릭하든 혹은 원 아이콘을 클릭하든 이런 아이콘들을 클릭해주면 이 다음 그 동작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동작을 해야 되는지를 이 명령행에서 보면 대략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명령행은 우리 주의 깊게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우리 키보드에 보면 위쪽에 F1번, F2번, F3번, 자, 이렇게 F가 쓰여져 있는 버튼들이 있죠? 그 중에서 우리 F2번 한번 눌러볼까요? F2번. 펑션 키죠? 펑션 키 중에 F2번 한번 눌러볼게요.
자, F2번 눌렀더니 우리가 입력했던 것들이 쭉 여기에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명령행에 입력했던 것들이.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명령행에 우리가 입력하는 그 명령을 실행하는 방법 중에 아이콘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명령행에다가 명령 직접 입력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죠. 제가 지금 line라고 이렇게 입력하면 되죠. 근데 여기 명령행에 입력한다고 해서 마우스 커서를 꼭 여기다가 갖다 놓고 여기 클릭해서 커서가 깜빡이게 한 다음에 입력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자, 얘는 워드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마우스 커서가 여기 있어도 line 자, 이렇게 입력해도 여기 밑에 입력이 돼요. 명령행에. 자,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보면 모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뭐 이렇게 그 아이콘들이 여러 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아래쪽에 보니까 모형 뭐 이런 표시들도 있고, 자, 표시들이 있는데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는 것도 있고 회색으로 표시되는 것들도 있죠. 아래쪽에 아이콘들이. 자, 이런 거 보이나요? 자, 보이죠? 자, 여기에 있는 것들이 바로 상태 표시줄이라고 해요. 이 줄을.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상태 표시줄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있어요. 자, 이 아이콘들이 모여져 있는 이 줄을 상태 표시줄이라고 해요. 자, 여기에 기본 값으로는 안 되어 있는데, 자, 기본 값은 안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하나 좀 해야 될 게 있어서, 상태 표시줄에서 맨 오른쪽에 보면 이게 짝대기 3개짜리, 자, 이 부분 보이나요? 자, 이 부분에 마우스 커서를 놓고, 자, 클릭 한번 해보세요. 자, 클릭했더니 좌표부터 해서, 자, 좌표 맨 위에 좌표. 자, 좌표. 자, 그리고 작업 공간, 뭐 그리드, 스냅 모드. 어떤 거는 체크가 되어 있고 어떤 거는 체크가 안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체크되어 있는 것도 있고 체크 안 되어 있는 거 있어요. 자, 이 중에서 맨 위에 좌표라고 보이나요? 자, 좌표라고 보이죠? 여기는 지금 체크가 안 돼 있죠? 체크를 하자고요. 여기다가 체크를 하자고요. 그냥 클릭해주면 체크가 돼요. 자, 클릭해서 좌표에 클릭해주면 좌표 앞부분에 클릭해주면 체크가 되죠? 체크되죠? 자, 그리고 혹시 지금 여기 동적 입력이라고 혹시 보이나요? 이 부분에 동적 입력. 자, 동적 입력에 지금 체크가 되어 있나요? 자, 체크가 되어 있는 사람은 체크를 없애주고요. 체크가 안 돼 있는 사람은 그대로 두고. 자, 요거 두 가지. 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 좌표에다가는 체크를 해주고요. 여기 동적 입력에는 체크를 해제를 해주세요. 체크가 되어 있으면 해제를 해주고 안 되어 있는 사람은 그대로 두면 되고. 자, 이 동적 입력은 제가 좀 나중에 설명할 건데, 지금은 그러니까 기본 값으로는 얘가 체크가 되어 있고 사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얘가 좀 없어져 있는 게 좀 이해하기가 좀 쉬워서 일단은 체크를 없앨 거예요. 나중에는 얘 체크해 놓고 사용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체크를 좀 없애자고요. 자, 이 두 가지 됐나요?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이 상태 표시줄에서 여기에 체크가 있는 것들은 이 아래쪽에 아이콘들로 나와 있는 것들이고, 체크를 없애면 아이콘이 없어져요. 자, 아이콘이 없어지는데, 일단은 그러면 얘네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아래쪽을 보죠. 아래쪽을 볼게요. 자, 아래쪽에 파랑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있는가 하면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파랑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 상태 표시줄에 있는 것들은 온오프 기능이에요.
자, 이 그 모눈이라고 하는 그리드라고 하는 자, 그리드가 뭐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지금 얘가 온 상태라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회색빛 나는 거는 오프 상태라는 거예요. 꺼져 있다는 거예요. 한번 클릭해주면 켜지고 다시 한번 클릭해주면 꺼지고, 자, 이런 식이에요. 자, 여기 있는 모형 바로 뒤에 보이는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마우스 커서로 올려보면 뭐라고 나오나요? 자, 도면 그리드 표시 켜기라고 돼 있죠. 지금 켜기 상태, 켜져 있는 거고요. 자, 여기를 한번 클릭해서 꺼볼까요? 클릭해주면 꺼져요. 자, 어떻게 바뀌나요? 여기 안쪽에 희미하게 있던 선들이 없어졌죠? 이게 바로 그리드예요. 다시 한번 켜볼까요? 자, 지금 여기 보이는 선들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출력할 때 표시 안 돼요. 그냥 우리가 작업할 때 참고하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켜지고 꺼지고 한번 클릭해주면 켜지고 다시 한번 클릭해주면 꺼지고, 자, 이 색상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자, 각각의 그 상태 표시줄에 있는 항목들은 제가 나중에 좀 자세히 나올 때마다 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금은 자, 여기 상태 표시줄에 있는 것들 중에 파란색은 표시가 켜진 거고, 지금 여기 하얀색으로 표시되는 거, 회색빛 나는 것들은 꺼져 있는 것들이고, 그리고 이런 항목들을 표시하려면 오른쪽에 사용자화에서 해제를 하고 체크를 해주고, 자,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것만 우리 기억을 하자고요. 자, 아까 제가 처음에 사용자화에서 여기 있는 좌표 있죠. 좌표를 체크를 했어요. 그랬더니 오른쪽에 그 상태 표시줄 자 가운데쯤에 자, 이런 숫자가 나와요. 그죠? 숫자가 나왔어요. 자, 이제 마우스 커서를 여기다 이렇게 갖다 대면 좌표계에 갖다 대면 얘가 숫자가 좀 줄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 여기 이 위치 가면 숫자가 많이 늘어요. 자, 근데 제가 어제 여러분들한테 저하고 공부할 때 이런 숫자들은 어떻게 된다라고 약속을 했었는데, 단위가 어떻게 된다라고 약속을 어떤 거라고? 그렇죠, 밀리미터라고 했죠. 밀리미터. 자, 그럼 여기 제가 마우스 커서를 여기다 뒀어요. 자, 여기다 뒀어요. 그랬더니 여기, 그리고 나서 여기 값을 봤더니 5557. 얼마. 자, 2625. 얼마. 자, 점과 콤마가 있는데, 자, 5557.6259. 얘네들은 같은 숫자인 거죠. 이 숫자의 소수점인 거죠. 콤마는 이제 다른 숫자라는 거예요. 2625.3056. 이게 다른 숫자라는 거예요. 콤마하고 점하고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근데 5557.6259mm면 5000mm면 5m네요. 5m. 자, 우리 지난 시간에 X축, Y축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얘는 앞에 나오는 이 숫자가 X축을 해당을 해요. 가로축으로. 지금 마우스 커서가, 자, 화면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아이콘들이 있고, 마우스 커서를 제가 이쯤에 위치를 시켰어요. 여기다가 이쯤에 위치를 시켰어요. 그럼 얘는 어디를 기준하냐면 여기 아래쪽에 있던 좌표계를 기준해요. X, Y. 여기에서부터, 자, X축이니까 가로축이 되겠죠? 여기가 0이에요. 0. 1, 2, 3, 4, 5, 6, 7, 8 해가지고 여기가 5557.6259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마우스가 있는 세로축, Y축, 1, 2, 여기가 0이고요. 1, 2, 3, 4, 5, 6, 7, 8 해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 위치가 바로 2625란 얘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X는, 자, 500
200. 자, 이렇게 내가 입력을 했다면 그럼 x는 자, 여기 x, y 앞에 나오는 게 x축이에요. 자, 그럼 0에서 여기 0에 이 좌표계 위치에서 0에서 1, 2, 3, 4, 5, 6, 7, 8 해가지고 500인 위치. 자, 500인 위치와 y. 자, 여기가 0이죠. 1, 2, 3, 4, 5, 6, 7, 8 해가지고 여기 200인 위치. 자, 여기를 의미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직교좌표라고 하는 거죠. 직교좌표. 이 좌표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좀 자세히 설명할게요. 자, 근데 어쨌든 자, 그러면 여기 화면의 크기가 자, 여러분들도 마우스 커서를 이쯤에 놓아보면 5천 얼마 나올 거예요. 2천 얼마 하고 나올 거예요. 이렇게. 자, 이 화면이 5m래요. 근데 여기는 빔 프로젝트로 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가 넓긴 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긴 하죠. 그렇다고 여기가 5m나 되나? 한 1m, 2m, 3m 많이 커봐야 한 3m 정도밖에 안 돼 보이는데.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저기가 저 지금 빔 프로젝트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화면은 제가 보고 있는 이 모니터 화면이라는 거죠. 얘가 5m는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가 지금 5m래요. 자, 우리가 CAD라는 프로그램을 처음에 실행을 시키면 얘가 가지고 있는 기본 사이즈가 있어요. 기본 사이즈가 있어요. 자, 기본 사이즈가 있는데 이 사이즈가 얼마냐면 A3 사이즈예요. A3 사이즈인데 근데 A3 사이즈가 5m, 2m 이렇게 되나? 그게 아니고요. 자, 여기는 처음에 우리가 그 오토캐드라는 프로그램을 처음에 실행시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이 바로 화면 조정을 해야 돼요. 화면에 대한 자, 화면을 여기 알맞게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세팅을 해주냐면 자,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오른쪽에 자, 오른쪽에 마우스 커서가 여기에 위치할 때는 희미하게 보여지지만 마우스 커서가 이 오른쪽으로 가면 좀 더 진해지는 자, 이 아이콘 그 도구 상자가 보이나요? 자, 도구 상자 보이죠? 그 중에서 가운데 있는 자, 아이콘 도구 상자가 있는데 그 중에 가운데 자, 이렇게 생긴 아이콘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렇게 생긴 아이콘 있죠? 자, 이렇게 생긴 아이콘에 보니까 밑부분에 확장 버튼이 있어요. 자, 이 밑부분에 확장 버튼 보이나요? 여기. 자, 확장 버튼 한번 클릭해 보죠. 자, 여기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그랬더니 줌 범위, 줌 윈도우, 줌 이전, 실시간 줌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죠. 줌에 관련된 것들인데 이 중에서 줌 전체를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제일 먼저 마우스 커서를 첫 번째로 마우스 커서를 이 위치에 갖다 놔야죠. 마우스 커서를.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확장 버튼을 클릭해 주는 거예요. 확장 버튼 클릭해 주면 지금은 줌 범위로 돼 있는데 줌 전체 여기 밑에 줌 전체가 있어요. 줌 전체를 클릭해 보세요. 줌 전체 클릭. 전체 클릭해주고 뭔가가 조금 바뀐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죠.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자, 마우스 커서를 다시 이쪽에 갖다 대고 이 값을 한번 보세요. 이 값. 아까는 5천 얼마였는데 지금은 400
저는 490 얼마 나오고요. 496 나오고요. 291 나오네요. 자, 여러분들도 한 400 얼마 나오죠? 그리고 200 얼마 나오죠? 아까보다 한 10분의 1 정도로 줄었어요. 아까 5천 얼마, 막 2천 얼마였는데 10분의 1로 줄었죠. 자, 이게 아까 얘기했던 우리 A3 사이즈, A3 사이즈의 최적화된 사이즈예요. 저는 여기 해상도가 좀 좌우가 넓어서 490까지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은 한 430, 40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사이즈를 알아야겠죠. 사이즈. 자, 아까 우리 그 제도 시간에 제가 생략했던 부분인데요. 자, 우리가 이 종이를 어떤 종이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했죠? A4 용지라고 했죠. 자, A4 용지가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A4 용지 사이즈가 297에 210이에요. 자, A4 용지 사이즈가 297에, 얘는 이렇게 긴 쪽이 가로 방향으로 놓여져 있죠. 297에 210. 자, 일단은 우리가 도면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기 위해서는 보통은 긴 쪽을, 종이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긴 쪽을 가로 방향으로 놓는 게 일반적이에요. 물론 세로 방향으로 놓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문서 작성하는 것처럼. 근데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긴 쪽을 가로 방향으로 놓아요. 자, 근데 이 긴 쪽을 가로 방향으로 놓으면 일단 이 짧은 쪽에 짧은 변 있죠. 짧은 쪽을 1이라고 봤을 때, 자, 긴 쪽은, 자, 요 표시, 요 기호, 우리 어디서 봤죠? 자, 이거 뭔가요? 루트. 애써 기억하고 싶지는 않지만, 약 1.414 어쩌고저쩌고 나와요. 약 1.4배만큼 크다는 거예요. 자, 여기가 1이라고 봤을 때 1.210에 자, 1.414 곱해주면 296.9 얼마 나와요. 그래서 297이에요. 자, 봤더니 A4 용지 같은 경우에 297mm에 210mm인데 이거 봤더니 A3는 A4 용지를 2장 겹쳐놓으니까 A3가 됐네요. 그리고 A3 용지 2장을 겹치니까 A2가 됐고요. A2 용지 2장 겹치니까 A1이 됐고, A1 2장 겹치니까 A0가 됐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보면 자, A4, A3, A2, A1, A0까지. 자, 이렇게 있죠. 일단 아까 A4 용지의 가로 사이즈가 297mm라고 했어요. 자, 우리 밀리미터 아직은 우리 익숙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익숙해져야 돼요. 자, 297mm면 얼마예요? 29.7cm죠? 그러면 30cm 자에서 이거 A4 용지 이 긴 쪽이 30cm에서 여기 그 1mm 칸으로 3칸 모자란 크기라는 얘기예요. 근데 센티미터 안 쓰고 이제 우리 밀리미터 쓴다고 했죠. 자, 297에 210. 자, 근데 A4 용지를 2장 겹쳐 놓으면 A3라고 했죠. A3라고 했죠. 그럼 이렇게 해주면 돼요. 297mm는 자, 용지를
자, 이렇게 A4 용지죠. A4 용지를 아까 방향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두 장을 겹치면 A3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긴 쪽이 자, 아니 긴 쪽은 이제 여기서는 이 A3 용지의 짧은 쪽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짧은 쪽의 2배가 A3 용지의 긴 쪽이 되겠죠. 자, 그러면 계산상으로는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297mm. A4 용지의 긴 쪽은 A3 용지의 짧은 쪽으로 가주면 돼요. 세로축으로 가주면 되고. 그리고 여기에 그죠? 곱하기 2 2배 해주면.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297 그대로 올라오면 되죠? 여기 210은 곱하기 2 해주면 420이 되죠. 자, 또 똑같이 해볼까요? 자, 420 그대로 올라가죠? 297 곱하기 2 해주면 얼마? 594가 되죠. 그죠? 자, 또 똑같이 594. 자, 420 곱하기 2 해주면 얼마인가요? 840이죠. 그죠?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나요? 1대 루트 2인데 여기는 1.414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소수점이 나온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594 곱하기 루트 2 해주면 840.9 얼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소수점이. 그래서 여기다가는 840이 아니라 841이 돼요. 또 똑같이 갈까요? 841. 여기도 594 곱해주면 1188이 나오는데요. 요거처럼 1189가 돼요. 자, 우리가 뭐 필기시험 볼 거 아니면 뭐 이걸 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또 우리 주머니 속에 컴퓨터를 활용해 주면 되니까. 자, 그런데 그래도 이 정도는 A3 용지 정도는 기억을 좀 해주자고요. A3 420에 297.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금 여기 사이즈가 화면의 사이즈가 이제 420에 297로 우리 처음에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 CAD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작업, 자, 줌 윈도우, 줌 범위나 혹은 줌 전체를 클릭을 해서 줌 전체 클릭해서 여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좌표계의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텐데, 자, 좌표계 개념은 첫 번째로 아까 우리 직교좌표라고 제가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직교좌표가 있고요. 두 번째 극좌표가 있어요. 직교좌표와 극좌표가 있어요. 또 직교좌표에는 절대좌표가 있고요. 두 번째로 상대좌표가 있어요. 극좌표에도 절대 극좌표가 있고요. 상대 극좌표가 있어요. 자, 여기서 직교좌표는 x, y, z인데 우리 z는 안 쓰죠? z 안 써요. 그래서 z는 생략을 할게요. 아까 우리 표시했던 것처럼 여기 좌표계를 기준해서 UCS를 기준해서 자, UCS를 기준해서 0, 1, 2, 3, 4, 5, 6, 7, 8 해가지고 여기 X의 위치
그리고 y축도 0, 1, 2, 3, 4 해가지고 y의 위치. 자, 얘가 교차하는 이 지점에 x는 얼마고 y는 얼마다. 자,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바로 x, y 직교 좌표계예요. 여기다가 z까지 포함하면 입체가 되겠죠. 자, 근데 우리 z는 지금은 안 할 거고요. 자, 근데 직교좌표에 절대좌표와 상대좌표 이렇게 두 가지의 반대되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직교좌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절대좌표는 좌표계. 자, UCS 여기에 UCS. 자, UCS를 기준해요. 기준해서 x 값과 x, y의 형식으로 입력을 하는데, 자, 그렇다고 x100, y200, 자, 이런 식으로 x, y를 붙여주는 게 아니고요. 자, 100, 200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앞에는 x축이고 뒤에가 그 다음에 나오는 콤마 다음에 나오는 숫자는 y축이구나. 자, 이렇게 얘가 인식을 해요. 항상 어디에서든 간에 여기 좌표계가 기준이 돼요. 좌표계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 부분을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상대좌표도 좌표계를 기준하긴 해요. 좌표계를 기준하는데 현재 위치가 좌표계 기준이다. 자, 지금 내가 이 위치에 있어요. 이 위치에 있는데 내가 지금 있는 위치에 좌표계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현재 위치 기준. 좌표계는 여기 있는데 원래는 여기 있는데 왼쪽 하단에 있는데 지금 내가 여기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좌표계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위치가 0,0이라는 거예요. x도 0이고 y도 0이다. 이 위치다. 그렇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실제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현재 위치가 기준이 되는 거죠. 얘도 x, y의 형식으로 입력하는데 위하고 아래하고 똑같으면 구분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앞부분에 골뱅이를 붙여요. 자, 요 표시 무슨 표시인가요? 아파트? 골뱅이? 자, @이죠, @인데 그냥 저는 골뱅이라고 할 거예요. 자, 골뱅이라고 할 거예요. 자, 골뱅이 표시를 붙여요. 자, 골뱅이, 그럼 지금 여기처럼 골뱅이 100, 200. 자, 이렇게 우리가 입력을 했으면 얘는 상대좌표로 직교좌표 중에 상대좌표로 x는 100이고 y는 200이구나. 자,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극좌표는 조금 이따가 좀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직교좌표하고 극좌표를 좀 설명을 할게요. 자, 극좌표에도 절대극좌표와 상대극좌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절대극좌표는 일단 L 꺽쇠 A예요. 자, L은 길이 혹은 반지름이에요. 자, A는 각도고요. 자, 여기도 절대극좌표와 상대극좌표로 나뉘는데 저기 상대극좌표, 여기도 상대가 붙었죠. 위에서 상대좌표 같은 경우에는 골뱅이를 붙인 것처럼 여기도 골뱅이 L 꺽쇠 A예요. 상대극좌표는. 근데 절대극좌표는 우리가 절대로 쓸 일은 없긴 한데 그래도 나중에 한번 제가 왜 우리가 잘 안 쓰이는지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해 보도록 하는데, 자, 그럼 먼저 이 직교좌표는 제가 지난 시간에 여기 뽑기 기계
왼쪽 아니 오른쪽과 앞쪽으로 레버를 이렇게 움직여서 X축, Y축, 자, 이 진행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자, 근데 여기는 직교좌표, 아니, 저기 극좌표는 어떤 내용이냐면, 자, 극좌표 L 꺽쇠 A라고 했고요. 여기서는 길이나 혹은 반지름이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는 우리 요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 그리고 각도. 자, 원이 이렇게 있어요. 자, 원이 있으면, 자, 원이나 원호에는 반드시 중심점이 있어요. 중심점. 원이나 원호에는 반드시 중심점이 있는데, 이 중심점에서부터 원의 둘레까지 직선을 하나 그리면 이 직선을 우리가 반지름이라고 하죠. 반지름. 이 부분은 레이디어스 반지름이라고 해요. 그리고 표시할 때도 R이라고 표시해요. 자, 우리 학교 다닐 때 원의 원 둘레, 원 지름, 아니 뭐 이런 거 구하는 공식이 있었죠. 파이 R의 제곱 뭐 이런 거 있었죠. 그때도 R을 썼어요. 근데 그때는 우리 스몰 R을 썼죠. 그리고 이런 거 안 할 거예요. 복잡하니까 이런 거 하지 말자고요. 자, 대신에 파이는 써요. 파이는 써요. 요거 우리 파이라고 읽죠. 원주율의 3.14. 자, 이거 쓰는데, 이건데, 이 파이를 쓰는 게 아니고요. 이 파이는 안 써요. 그럼 다른 파이 써요. 어떤 파이 쓰냐면, 자, 중심점이 있는데, 여기는 반지름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하나가 더 가요. 직선으로. 얘를 우리가 지름이라고 하죠. 반지름은 지름의 반이라서 반지름이라고 하는 거고, 지름. 다이아메타죠. 얘는 근데 우리가 D라고도 표시를 하는데 실제 우리가 도면이라든지 이런 데서 표시할 때는 동글뱅이에다가 사선을 하나 그어요. 동글뱅이에다가 사선을 긋는 거. 자, 요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파이예요. 파이. 근데 원주율 그거하고는 상관없고요. 지름을 의미를 해요. 지름 기호예요. 그래서 이런 원이 있으면 원의 치수를 우리가 이렇게 지정을 할 때, 자, 예를 들어서 파이 10,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지름이 10mm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뭐 요거 이렇게 원주율 3.14 요 파이 아니에요. 이 파이가 아니라 지름 기호예요. 지름 기호. 자, 그리고 원은 세시 방향을 우리가 0도라고 치면 각도가 있는데, 자, 1도, 2도, 3도, 4도 해가지고, 자, 여기까지, 이제 12시 방향까지. 자, 12시 방향은 우리가 몇 도라고 하나요? 90도가 되죠? 자, 0도, 1도, 2도, 3도, 4도 해가지고, 중간에 45도, 자, 그리고 46, 47 해가지고, 여기 12시 방향은 90도가 되죠. 91, 92, 93 해가지고 중간은 135도가 되고요. 136, 137 해가지고 자, 여기 9시 방향은 그럼 몇 도가 되나요? 180도죠. 181, 182 해가지고 자, 여기까지. 자, 여기 225도. 자, 그리고 여기는 6시 방향은 270도. 자, 271, 72, 73 해가지고 여기가 300도인가요? 45도면 315도? 315도. 자, 그리고 해가지고 다시 한 바퀴를 돌면 360도가 되죠. 원은 360도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저 사람 180도 바뀌었어. 자,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도 얘기하죠. 0도의 반대니까 확 바뀐 거죠. 그런데 저 사람 360도 바뀌었어. 한 바퀴 돌아봐야 제자리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하죠. 자,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각도, 자, 각도가 있는데, 자,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반지름과 각도를 우리가 표현을 반지름과 각도로 표시를 해주는데, 절대극좌표, 상대극좌표 중에 우리가 주로 쓰는 것은 상대극좌표예요. 상대극좌표고, 자, 먼저 우리 이 부분 좀 하기 전에, 자, 이렇게 한번 해보죠. 선 아이콘, 선에 대한 부분을 좀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선 아이콘에 대해서. 자, 지금 여기 보이는 선 아이콘. 선이라는 명령은 두 점을 지정해서 선을 그려주는데 연속해서는 가능해요. 연속 작도가 가능해요. 연속으로 그려지는 게 가능하고요. 자, 중간에 명령이 실행되고 있는 중간에 자, 명령 취소 U나 닫기 C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요거는 같이 한번 선을 그리면서 해보자고요. 자, 그리고 또 원래 선이라고 하는 거는 시작점과 여기 두 점이라고 했을 때 시작점과 끝점이 있어야겠죠? 자, 이렇게 방향성을 가질 텐데, 근데 CAD에서는 이 방향성을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시작점, 끝점 이렇게 두 점이라고 했을 때 시작점, 끝점이라고 우리가 지정하진 않아요.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이라고 지정하죠. 첫 번째 점. 첫 번째 점과 다음 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죠. 같이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선 아이콘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첫 번째 선 아이콘을 클릭하고요. 선을 그려보는데 첫 번째 선 아이콘을 클릭해 주고요. 자, 선 클릭했더니 얘가 첫 번째 점 지정하라고 나올 거예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하고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선을 그리려고 이제 명령을 준 거예요. 난 여기 선을 그릴 거야. 그랬더니 얘가 물어보는 게 있죠. 첫 번째 점 지정하라고 하죠. 어디서부터 그리실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두 번째 어디서부터 그릴 거냐면 저는 100, 100이라고 입력을 할 거예요. 자, 100, 100이라고 입력하면 얘가 어떻게 인식을 할까요? X는 100이고요. Y는 100인 위치예요.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좌표계 여기가 지금 X축으로 여기가 0이죠. 0, 1, 2, 3, 4, 5, 6, 7, 8 해가지고 한 이쯤이 되겠죠. 100인 위치. 자, 이쯤. 그리고 Y도 1, 2, 3, 4, 5, 6, 7, 8 해가지고 자, 100인 위치. 자, 여기서 시작을 할 거예요. 100, 10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아까 저기 명령행에 뭐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다고 했죠? 여기 선 아이콘을 클릭해주고 첫 번째 클릭해주고 동적 입력에 자, 혹시 요거 좀 다시 한번 좀 정리할게요. 자, ESC 키 눌러서 명령을 종료하고요.
혹시 선 아이콘을 클릭했는데 저처럼 이렇게 나오는 사람, 자 이렇게 나오면 이 부분을 좀 없애야 돼요. 첫 번째는, 처음에는 이 부분을 좀 없애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면 ESC키를 눌러주고요. 우리 그 동적 입력 했던 부분 있죠. 동적 입력이라고 아까 우리 체크 표시 없앴는데 제가 이거 실수했네요. 체크 표시를 먼저 없애지 말고 체크 표시 다시 생성을 시켜 놓고, 얘가 지금 파란색으로 지금 어떤 표시냐면 자, 요 표시, 요 기호 한번 보세요. 요 기호가 이렇게 저처럼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지. 자, 얘가 지금 동적 입력이라고 하는 항목인데 요 부분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으면 안 돼요. 얘를 끄세요. 한번 클릭하면 오프가 되죠. 자, 오프. 자, 오프 상태로 놓으면 돼요. 굳이 얘는 숨기지는 않아도 되고요. 오프 상태만 만들면 돼요. 자, 동적 입력 체크 없애지 말고 그대로 체크해서 나타내주고, 그리고 나서 오프만 시키세요. 회색으로 만들어 주세요. 자, 이 표시가 동적 입력인데 얘가 켜지지 않게, 그러니까 회색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요. 자, 다시 한번 선 아이콘을 클릭해 볼게요. 선 아이콘을 클릭하고 첫 번째 점, 자, 라인 첫 번째 점 지정하라고 해요. 거기서 100, 10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한번 쳐보세요. 엔터. 자, 그랬더니 한 이쯤에서 시작을 하죠. 자, 여기가, 이 위치가 바로 X, 여기 좌표계에서부터, 자, 여기는 좌표계에서부터 X 0, 1, 2, 3, 4, 5, 6, 7, 8 해가지고 여기가 바로 100이라는 위치예요. Y도 마찬가지로 1, 2, 3, 4, 5, 6, 7, 8 해가지고 이 위치가 바로 100인 위치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자, 제가 첫 번째 점 지정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시작한다고 해요. 그리고 다음 점 지정 또는 명령 취소 U라고 돼 있죠. 자, 여기서 이제 다음 점은 200, 20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쳐볼게요. 자, 세 번째 200, 200 엔터 한번 쳐볼게요. 자, 200, 200 엔터 했더니 선이 그려지죠? 선이 그려져요. 자, 지금 있는 위치가 여기, 이 위치는 첫 번째 점 100, 100인 위치고, 자, 여기는 200, 200인 위치고. 자, 여기서 이거 하나만 해보죠. 명령행에 보니까 명령 취소 U라고 돼 있죠. 명령 취소 U라고 돼 있어요. 여기를 U라고 입력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마우스 커서를 지금 지금 명령이 실행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죠? 이 상태에서 마우스 커서를 여기다가 놓고 명령 취소 U라고 하는, 명령행에 명령 취소 U라고 하는 부분을 놓고 클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좀 전에 했던 200, 200이라고 했던 명령이 취소가 되죠. 자, 다시 한번 200, 20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자, 지금 여기에서 명령 취소 U를 클릭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U라고, 명령행에다가 U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쳐도 또 똑같이 취소가 돼요. 자, 다시 200, 200이라고 입력하고 재실행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입력하고. 자, 이제 명령이 다 제가 선을 여기서 종료할 거예요. 종료하려면 여기서 엔터키를 눌러주면 돼요. 엔터키를 눌러주면 선이 끊어지면서 명령이 끝나죠.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새로운 점을 우리가 알게 됐는데, 어떤 점이냐면, 자, 지금 마우스 커서의 모양이 어떻게 돼 있어요? 선택 상자와 십자선이 두 개가 같이 있죠? 같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선 아이콘을 딱 클릭했더니
마우스 커서의 모양이 달라졌죠. 아까는 선택 상자하고 같이 있었는데 지금은 선택 상자와 십자선이 같이 있었는데 지금은 십자선만 있고요. 자, ESC 키 눌러볼게요. ESC 키 눌러서 명령을 종료하고요. 취소하고요. 자, 이번에는 자, 여기 있는 우리가 이제 많이 쓸 지우기 명령이에요. 지우기. 자, 지우기. 자, 지우기 명령인데요. 영문자 그 단축키로는 2고요. 지우기 명령을 한번 클릭해 볼까요? 지우기 명령을 클릭해 주고요. 그랬더니 마우스 커서의 모양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이번에는 선택 상자로 바뀌었죠. 아까는 십자선이었고 지금은 선택 상자예요. 자, 이렇게 각각의 명령에 따라서 이 마우스 커서의 모양이 좀 바뀌는데 대개의 경우에는 그리기의 경우에는 십자선, 수정 편집 명령에는 선택 상자. 자, 이렇게 바뀌어요. 왜냐하면 그리기는 자, 어떤 점을 지정해야 돼요. 아까 시작점, 그 다음 점 이렇게 지정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선이 필요한 거고요. 여기 수정에는 이 그 객체를 지워야 되죠. 지우려면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택 상자예요. 자, 지우기 명령 실행했으니까 한번 해보죠. 자, 지금 그려져 있는 선을 클릭해주고 엔터 키를 눌러주면 돼요. 지워져요. 지웠는데 아쉬워졌어. 여기 다시 살리고 싶어요. 자, 이럴 때 바로 우리 그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있는 여기 명령 취소, 자, 언두예요. U. 자, 얘를 클릭해주면 좀 전에 우리 지웠던 거 다시 복구가 돼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요놈 저기 지우는 게 맞아요.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재실행 눌러주면 다시 지워져요. 자, 명령 복구 하면 지웠던 명령을 다시 실행을 시켜주는 거죠. 자, 이렇게 명령 취소와 명령 복구 얘네들을 이용해서 명령을 취소하고 복구할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지우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지우기 명령 클릭하고요. 자, 얘가 뭐 물어보는지 객체 선택하래요. 자, 지우기. 자, 이 지우기는 첫 번째로 객체. 자, 여기서는 우리가 객체라고 하는데 오브젝트예요. 그러니까 이 화면상에서 그려진 뭐 선이라든지 원이라든지 호라든지 다각형이라든지 치수라든지 등등등 여기에 그려진 것들 우리가 그냥 다 객체라고 불러요. 어느 프로그램에서는 또 객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요. 뭐 피처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캐드에서는 오브젝트라고 해요. 객체. 자, 객체를 이제 지울 때 사용하는 거죠. 하는 방법은 먼저 아이콘을 클릭해주면 객체 선택하라고 해요. 객체 선택하라고 해요. 어떤 객체일까요? 지울 객체가 되겠죠. 지울 객체가. 지워져야 되는 객체를 우리가 선택을 해서 그리고 엔터키만 눌러주면 돼요. 자, 객체 선택해주고 엔터키 눌러주면 끝나요. 자, 이렇게 우리가 마우스 커서의 모양을 봐서 지금 어떤 상태 정도 되겠구나 이런 것들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십자선과 선택 상자가 같이 있으면 명령이 실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우리 볼 수 있겠죠.
자, 왜냐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명령들을 실행하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어떤 친구들은 자, 이렇게 명령이 실행되고 있지도 않은데 뭐 5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치고 막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명령이 실행되고 있을 때 뭐 숫자를 입력하든 문자를 입력하든 이렇게 해야지만 실행이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볼 수 있도록 하고요.